자, 오늘 사주는 여자 사주고요. 경자년에 47세 되신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주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궁금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월이죠. 묘월은 모강절이에요. 목의 대표적인 것은 크는 계절이죠, 목은. 그래서 모강절에 갑목이 투관되어 있어요, 그죠? 갑인으로. 그리고 시간이 보면은 을목이 투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이 아주 강하게 투출되어 있죠, 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목이 이렇게 강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봐야 될 것은 이 목이 뿌리를 박을 수 있는 토가 튼튼하게 있어야 돼요, 토가. 그리고 이 가불목을 키워줄 수 있는 따뜻한 햇빛, 병화가 필요하겠죠, 그죠? 병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불목이 뿌리 박은 토가 습을 머물고 있어야 되겠죠, 습을 잘 머물고 있어야지만이 이 목이 자라는데 별 이상이 없겠죠. 그래서 수가 필요한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목이 시간에 미토가 하나 있죠. 이 미토는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고, 병화는 있으면 좋은데 병화 대신 정화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이 목이 자라려면 수분이 필요한데 수분이 숙이는 지장간에도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모강절에 강한 목이 꽃을 피운 게 이 정화로서 꽃을 피웠어요. 정화로서. 자, 그래서 이 강한 목이 뿌리를 잘 박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뿌리가 이렇게 토가 좀 부실하죠. 그러니까는 이 목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뭔가 좀 불안하겠죠, 그죠?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그래요. 그럴 수가 있겠죠. 자, 봄에는 대표적인 게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일주가 신유로 나와 있죠. 이 신유는 이 봄에 어떤 그런 성장하는 기운과 반대의 기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대의 기운.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신유, 이게 흉이겠죠, 흉입니다. 그리고 목화로서 이 꽃을 피운 이 정화가 이 사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주가 꺼질 때에, 이 정화가 꺼질 때에, 힘들겠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런 성향을 보면은, 목은 대표적인 게 계획하는 거죠, 그죠? 계획입니다. 우리가 신년에, 봄에 계획을 세우죠. 항상 신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봄에 항상. 그래서 이분은 항상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 항상 계획을 많이 세우겠죠, 그죠? 계획을 많이 세우고 행해서 그 결실까지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하겠죠. 이렇게 목이 왕한 사람이 이렇게 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획만 세워요, 계획만 세우고 어떤 실천이 떨어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계획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해요. 그리고 결실까지 생각을 한다. 이런 분이에요. 이 사주가 흠이 이 모강절에 어떤 크는 기운에 반대의 기운이라서 이 신유로 나와 있는 금이 흉이라 했죠. 이것이 묘유충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이 지금 제일 큰 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사주에서는. 그래서 신금이 유금을 깔고 있고 묘월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분은 굉장히 명랑하겠죠, 그죠? 명랑하고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금이 유금을 깔고 있고, 그래서 어디 가면은 말로서
뭐 싸움을 한다. 그럼 어지간해서 이분한테 못 당하겠죠. 그러니까 언변 실력이 좋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의 어떤 그런 성향 자체는 굉장히 주장이 굉장히 강하겠죠. 내 주장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묘와 유가 이렇게 묘유충을 하고 있고, 그죠? 어떤 묘월에 갑이 떠서 갑이 들어 앉아 있는 모습은 굉장히 주장이 강하고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은 잘 굽히지가 않아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겠죠. 이 일간이 신유로 안 있는데 이 신유로 이렇게 있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통 인물이 좋아요. 보니까는 임상을 해보면은 보통 이 인물이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 신금은 다 연그런 열매거든요. 다 연그런 열매, 다 가공된 보석 이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 신금은 깨끗한 걸 좋아해요. 신금은 깨끗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신금은 뭘 좋아합니까? 임수를 좋아하지, 임수를. 신금은 제일 처음 임수를 좋아합니다. 임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병화를 만나서 나를 반짝반짝 빛내주게 하면은 이 신금은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옆에 정화가 이렇게 있죠. 정화가. 이 신금의 입장에 봐서는 이 정화는 다 된 보석을 거슬리는 형국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정화가 이 사주에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지만 거슬리는 존재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거나 이 사주에서 정화가 꺼지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 사주의 어떤 그런 숨을 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분은 이 어릴 때 어떤 것은 모습은, 가정의 어떤 모습은, 자, 이분의 부친은 금극목하는 이 재성 부친은 갑인으로 앉아 있어요. 그죠? 이 묘월에. 그래서 이분의 부친은 굉장히 완고한 분이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완고한 분이다. 그죠? 갑인으로 앉은 이 모습이. 그리고 신금에서 봤을 때 정화는 나의 관성이죠. 관성은 나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목화를 흐른 이 정화가 신금을 제어하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는 엄격한 그런 아버지였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런 모습은 평생 가져가는 것이니까는 어떤 그런 부친의 모습은 계속 그대로 가져가겠죠. 계속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신유의 모습은 여기서는 굉장히 좀 이 목의 어떤 그런 봄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운에 반대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이 정화 때문에 어느 정도 절제가 되고 제어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어떤 이 정화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미중 정화가 나왔죠. 미중에는 정화가 있는데 미정을기가 있죠. 그래서 이 정화는 미중 정화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자식궁이죠. 자식궁에 이렇게 정화로 올라온 게 이 묘도화를 타고 있죠. 이 진술충미는 보통 화개살이죠. 화개살. 이 미토는 여기 화개살이야. 화개는 대충 뭐 다 아시겠지만 보통 대표적인 게 예술적인 거, 그죠? 그리고 또 학문, 그리고 어떤 뭐 넓어지는 것, 그죠? 그다음에 지체되는 것,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화개에서 올라온 정화가 묘를 타고 있고 이 모습은 자식 중에 한 명은 예술적인 감각이 이렇게 좀 뛰어난
그런 자식이 한 명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금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정화는 관성이죠. 관성. 관성 또한 미투에서 올라온 정화죠. 화계에서 올라온 정화. 그러면 이분 남편 또한 도화를 타고 어떤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의 어떤 자식은 어떤 사진학과 어떤 이런데 입학을 했고요. 또 이분 남편 또한 노래를 굉장히 좀 잘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화계에서 나온 그러한 모습이 정묘 도화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부부궁이 이렇게 묘유충 됐죠, 그죠? 이 정화가 그래서 묘유충이 됐는데, 그래도 이 묘유충이 되어서 어떤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이 사주의 어떤 이 정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이 신금의 특성은 세밀하고, 조밀하고,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흑백 논리가 아주 강하죠, 그죠? 흑백 논리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시면서 자기가 맡은 일은 이 목화, 금으로 이렇게 흐른 그런 모습은 본인의 어떤 일이 주어지면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성향은 이제 대충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분의 어떤 그런 어떤 시댁의 경영을 보면은 이분은 시댁에 불만이 좀 있겠죠, 그죠? 시댁에 말 못할 그런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죠? 그런 구조예요. 이 금에서 볼 때 금극목하는 이 목이 재성으로서 시댁이잖아요, 그죠? 시댁의 어떤 그런 세력이 너무 왕한 세력이 화로 올랐죠, 그죠? 그래서 화가 나를 이렇게 극을 하는 이런 형태로서 시댁의 어떤 그런 말은 안 해도 또 내면적으로 어떤 그런 불만 같은 것을 품고 있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병인대운에는 신금은 병화를 보면은 괜찮죠? 반짝반짝거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수가 없는 게 한 가지 좀 아쉬워요. 그래도 여기서 지지에 뭐 해수나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고요. 병화가 오면은 신금이 반짝거려서 이때는 집안에서 귀여움을 많이 받고 갔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을적대운이 오면은 어떻게 써요? 을적대운이 오면 이 을목은 이 묘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을목은 이 목의 고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 을목은 목의 고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을목이 축 이게 자고죠, 그죠? 자고 신금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 사주의 어떤 그런 행방의 주체는 목이거든요. 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를 움직이는 것은 목이에요, 목에서 봤을 때 축은 관성의 고죠. 관성의 고예요. 관고. 그래서 이 을목이 관고를 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이때 15세 이상 넘어서 어떤 보통 관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니까는 이때는 어때요? 뭐 이렇게 청소년기 때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 이성을 만나겠죠, 그죠? 이성의 만남이 많이 들어오겠죠. 왜? 여기 고니까. 고는 금은 여기 다 모여 아닙니까?
금고에서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나가는데 어떤 놈이 나오느냐면은 신금 이런 놈이 나오죠. 그러면 이 목 입장에서 이 봄의 목은 이 신금을 보면은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존재예요. 마음에 안 드는 존재. 차라리 경금이 있으면은 을융합을 해서 내가 좀 더 성숙되는 면, 그런 면이 있겠지만 이 신금이 오면은 나는 큰일 나고 하는데 면도칼을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만나는 이성들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 와도 이 목이 왕한 이 사람 눈에는 차지가 않겠죠. 차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 신금은 굉장히 어때요? 반짝반짝 자신이 서포트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남자는 이 사람 눈에 차지가 않아요. 왜? 봄에 반대의 기운인 사람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운에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고는 뭐예요? 고는 내가 반드시 풀어야 할 그러한 업보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 충미충으로 이렇게 오죠, 그죠? 충미충으로. 그래서 이런 이 진술충미는 뭐 화계, 그죠? 그 다음에 뭐 넓어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풀어야 할 어떤 그런 과제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지체됨, 그런 것의 대표적인 걸 했죠. 그래서 이때는 관성에 대한 어떤 그런 지체됨이 굉장히 많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자가 오죠, 그죠? 갑자대운이 오면은 이 갑목 역시 여기 묘에서 올라오죠, 그죠? 갑목 또한 여기 목고에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갑목이 갑자로 이 도화를 타고 옵니다. 도화를 타고. 어떤 아주 도화가 오면은 또 재밌게 살죠, 그죠? 재밌게. 생기발랄하게. 또 갑을 타고 왔으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이 도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보태법으로 포태양생, 욕대로광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는 순간이 장생지 생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육지로 가는데 요때가 한 3살, 뭐 4살, 뭐 이럴 때 될 때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그죠? 호기심도 많고, 또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 다음에 많이 재롱도 피우죠, 그죠? 재롱도 많이 피워요. 그리고 이런 나이 때에는 엄마가 뭘 시키면 말을 잘 안 듣죠. 아주 잘 말 안 들어요. 내고 싶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욕지, 도화예요, 도화. 그런 모습이 이게 도화의 모습이죠. 도화의 모습. 어쨌든 간에 이럴 때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래서 해자축운에 올 때 어떤 수기가 부족한, 이게 수기가 이렇게 메꿔주겠죠, 그죠? 메꿔줘서 그런 대로 여기서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꽃을 피워서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계해대운이 옵니다, 그죠? 계해대운이 오면은 그렇게 밖에 나가면은 알아주고, 그죠? 반짝거리고, 명랑하고, 그죠? 활기차고, 그죠? 바쁘고, 그죠? 이런 사람이 여기서는 개가 오면은 이 불이 꺼지죠, 정화가. 제일 좀 흉한 운이겠죠, 이때가. 제일 흉한 운이에요. 계속 오면 정화가 꺼져서 제일 흉한 운이에요. 여기서는 이 정화가 어떤 숨구멍 역할인데, 이 숨구멍이 꺼질 때 제일 안 좋겠죠? 제일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금묵상쟁이 일어납니다. 금묵상쟁. 금묵상쟁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개수는 정화를 껐죠. 신금에서 봤을 때 정화는 관성이죠, 그죠? 관성. 그래서 관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운이 되겠죠. 그런 운. 그리고 이렇게 보나 마찬가지인데, 이 묘월절에 신유로 앉아있는 신금은 힘이 없어요. 그죠? 힘이 없어서 금극목하는 이 재성, 우리 왕한재성, 해를 타고 오죠, 계속. 그죠? 해묘미, 삼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는 이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조를 이끄는 것은 이 모기를 했죠, 그죠? 모기 가뜩이나 왕한데 여기 해묘미 삼합을 이루면은 이 목이 엄청나게 강해지죠. 커지죠. 그래서 이 많은 목들이 재물을 서로 가지려고 쟁제를 하죠. 그래서 이 정화가 꺼짐으로 해서 어떤 재물에 대한 그런 불생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35세 이상이 지나면은 굉장히 재물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금은 해수를 보면 좋아요, 그죠? 깨끗해지죠. 그래서 이 해수가 작용되는 개해되는 말 이쯤 되면은 점점 좋아지겠죠, 그죠?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올해 경자년에 47세인데, 자, 45 임술대운에 와 있다, 그죠? 임술대운. 여기서 신금이 제일 바라던 게 임수거든요. 제일 바라던 게 임수예요. 이 목들도 바라는 게 임수, 그죠? 이 금을 어떻게 설기를 좀 통관을 시켜줄, 그게 필요한데, 그리고 이 신금은 임수를 보면 깨끗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때 말부터 해가지고 이때는 굉장히 좀 길한 운이죠. 길한 운이에요. 그럼 어떤 감성 자체도 이 개해운 같은 경우에는 감성 자체도 아무리 좋은 노래소리를 들어도 그 노래소리가 좋게 안 들리겠죠. 그러면은 이 임술대운에 이렇게 오면은 임수가 와서 작용을 하면 어때요? 깔끔하고 깨끗하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어떤 노래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제대로 된 노래소리도 들립니다. 그만큼 내 감정의 어떤 기복이 많이 일어나겠죠. 보통 우리가 운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을 논할 때 이렇게 운이 안 좋은 운에는, 안 좋은 운과 좋은 운에는 나한테 사람이 오죠. 사람이 와요. 어떤 사람이 오냐? 안 좋은 운에는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와요.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인연들을 만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운이 오면은, 우리가 흔히 좋다고 하는 운, 좋은 운이 오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들이 좋아져요.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들도 이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하죠. 이게 어떤 운이 좋다 나쁘다 어떤 그런 판단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운이 좋다, 운이 안 좋다 하면은 그죠? 재물의 어떤 그런 크기를 자꾸 논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어떤 거는 재물은 돈만이 재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 자연의 어떤 혜택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죠? 그리고 하다못해 어떤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공원을 멋있게 잘 지어놨으면은 우리가 그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누리는 것 자체도 어떤 재물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물을 어떤 꼭 돈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재물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 재물은 에너지거든요. 돈은 어떤 그런 나에게 오는 그런 여건들은
나에게 좋은 에너지로 될 때, 그런 것들이 다 재물이에요, 재물. 내가 돈이 많다, 작다, 이것은 이미 원국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판가름되어 있어요, 판가름. 다만, 오는 대운에서, 이때는 어떻고, 뭐, 재물의 상태가 좀 나갈 것이고, 이때는 좀 들어올 것이고, 단 이 차이지, 재물이 좀 크게 많이 쌓이고, 뭐, 작게 쌓이고, 뭐, 이런 것은, 원국에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는 너무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물에 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임술대운이 지나면은 이 금대운으로 가잖아요. 그죠? 금대운으로 가기 전에 여기 임술에 여기 술토가 이렇게 오죠. 그죠? 술토가 이렇게 오면은 50대 한 후반 되겠다. 그죠? 50대, 그러던 되면은, 이게, 이 임술 백호, 그죠? 백호와 을미 백호가 서로 이렇게 충을 하죠. 그죠? 서로 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임수와 이 정이 묘술합을 하죠. 그죠? 묘술합을 한다. 그러면은, 왜 이게 정화가 임수하고 합을 한다 했냐면 이 미중에서 나온 정화이기 때문에, 그죠? 미중에서 나온 정화가 같이 술미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정임합을 하죠. 그러면 같이 이 을미와 임수로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묘소를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묘가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사주는 합을 따라갑니다. 사주는 합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는 자식궁이죠. 그죠? 자식궁. 그래서 자식이 어때요?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운이 되겠죠. 또, 그리고 내 남편이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백호의 어떤 그런 춤은, 백호는 대표적인 게 혈광사를 해가지고 수술사, 그죠? 수술사, 이런 게 많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어떤 그런 흘러가는 운의 향방은, 이때부터는 어떤 그런, 여기서부터는 이 정화가 꺼지진 않겠죠. 그죠? 정화가 계속 살아나서 이렇게 금들을 제어를 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행방 자체는 어떻게 크게 이렇게 어떤 이 계해대운보다, 계해대운처럼 아주 큰 타격이 있고, 그런 운은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대로 그냥 가는 운이죠. 근데 다만, 이분의 어떤 건강이 좀 걱정돼요. 그죠? 자, 여기서 신금이 이 모광절의 신금이 수분이 하나도 없이 너무 건조하죠. 너무 건조해요. 바짝 말라 있는 형태예요. 바짝 말라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금은 금 자체는 대장이죠. 그죠? 보통 경금을 대장이라고 하는데, 금 자체는 대장이고, 그 다음에 신금 자체는 폐예요. 폐. 그렇게 되면은, 기관지가 약해요. 기관지가. 폐가 약하면은, 이 신금이 바짝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가 약하면서 이 기관지도 굉장히 마르겠죠. 그죠? 기관지가 굉장히 약해요. 기관지가 약하고, 대장이 바짝 말라 있으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대장이 바짝 말라 있으면은 변비가 생기겠죠, 그죠? 변비 그런 거. 그래서 이분의 어떤 건강론을 기분등갑으로 포국을 해봐도 태궁에 사구금이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곤궁에 사구금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장하고 이 기관지나 이런 게 안 좋다는 게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 신금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같은 풀이가 나옵니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장 쪽으로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대신 대장 쪽으로. 그래서 이 임술대운에 이 술이 오면은 여기서는 가뜩이나 건조한데 더 건조해지죠. 그죠? 더 건조해져요. 그래서
어떤 건강 관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유대원이 오면은 묘유충을 하죠, 그죠? 묘유충. 그리고 이 정화하고 정신충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건강 쪽으로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그런 살아가는 운은 그렇게 그런 대로 그냥 무난하게 가는 그런 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주풀이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사주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성향의 사람이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글자가 오면은 이렇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분은 이 시댁에 어떤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시댁에. 그리고 이 남편의 어떤 원망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완고함 때문에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 내가 이 사주 8글자들은 연월일시의 어떤 각 육친들을 나열한 것도 있지만 이 8글자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나라는 한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을 갑인, 정묘, 신유, 을미로 펼쳐놓은 것 뿐이에요. 그 각각의 마음들을.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러한 인연들을 만난다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죠, 그죠?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글자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일어나는 일들은 저 글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운에 가면서 그러한 씨앗들이 하나하나 발복해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때 좋고 이때 안 좋고 이때 부친이 어떻고 시댁이 어떻고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당신은 언제 좋고 언제 안 좋고 그런 얘기 해가지고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주를 이렇게 가지고 내방을 했을 때 어떤 상담은 명리학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은 나한테 온 사람을, 그렇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러한 펼쳐놓은 글자들은 모두가 다 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원망하는 이 시댁들, 그렇죠? 시댁들의 사람들. 내가 원망할 수도 있는 나의 아버지의 모습, 내가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남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다 내가 뿌려놓은 씨앗들의 그런 만남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인연으로 왔을 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인연들을 가지고 운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올라오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죠. 차라리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내가 알고 가면은 뻗어버립니다. 그죠? 해탈하죠. 해탈이라 그러죠. 내가 그런 힘든 그런 짐들을 내가 그런 이치를 알아버리면은 내가 그냥 벗어 던져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벗어 던져버리면 그만인데 내가 그러한 이치를 모르고 그냥 이때 나쁘고 이때 좋고 이때 어떻고 이런 것만 생각해서 가면은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평생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이치를 내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것도 너 탓도 아니고 너 탓도 아니다. 그것은 내가 전생에 있다면은 전생에
심어놓은 씨앗들이 현대에 발복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치를 내가 이해를 하신다면은 주위에 이렇게 있는 다른 사람들도 좀 더 달리 보일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그런 계절의 순환이 있듯이 봄이 되면은 싹이 펴고 여름이면 꽃이 펴고 그죠? 가을에는 결실을 하고 겨울에는 또 저장을 하고 이런 이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름이 싫다고 해서 여름이 안 오진 않아요. 겨울이 싫다고 해서 겨울이 안 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의 이치를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 편안하게. 그래서 명리를 배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운 사람한테 물으러 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여자분의 사주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